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친 경제 전반의 변화 13번째부터 16번째까지 살펴볼 건데요. 다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록 노트를 잘 쓸 수 있는지, 학교 선생님께 제출할 생기부 세특에 기록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예시로 하나 써놓은 것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따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어떻게 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 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더 여러분이 직접 쓴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13번째 영역이었습니다. 자, Network Capacity Management, 네트워크 용량 관리, 이것을 인공지능이 도와준다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문장 지금 5G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5G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Fifth Generation, 자,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최대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그런 빠른 인터넷 연결망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때 1bps는 1초당 10억 비트만큼의 방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의 5G 인터넷은요, has raised the bar. 자, raise the bar 이라고 하면 기대치를 높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기대치를 높여놨습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있어서. 자, customers expectation, 소비자들의 기대에 있어서 그 기대치를 높여놨다라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한 기대였냐면 첫 번째 대역폭.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이 특정한 시간 내에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말합니다. 결국 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양이나 그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 그리고 정보의 품질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5G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AI-driven monitoring system, AI 중심의 감독 체계와 그리고 predictive analytics, 자, 예측 분석은 are enabling, 자, enable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문법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죠? 자,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였고요. 네, 이 목적보호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가 두 개가 되면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요. 자, 볼게요. AI 중심의 감독 체계와 예측 분석들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 회사들이, 텔코스 통신회사. 자, 통신 회사들이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자, 그리고 또 predict performance outcomes. 네, 이 수행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 즉 둘 다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뭐 하도록요? So they can proactively, 그들이 주도적으로, 자,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또 AI 덕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첫 번째, manage network capacity. 네, 첫 번째예요. 자, 이 네트워크의 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drive network automation, 네트워크의 자동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resolve issues faster,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요. 자, resolve라는 단어는 해결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deliver superior service. 자,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은 is making,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the 5G experience, 이 5G로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만 쭉 해석을 할게요. 5G has raised the bar. 자, 5G는 기대치를 높여놨습니다. When it comes to customers' expectation, 소비자의 기대에 있어서요. 뭐에 대한 기대요? 이 대역폭, 그 정보의 양과 속도, 그리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를 높여놨다라고 합니다. 자, AI-driven monitoring systems, AI 중심의 감독 체계와 그리고 predictive analytics,
예측 분석들은 are enabling telcos. 자, 통신 회사들한테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o accurately forecast demand. 자,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predict performance outcomes. 이 수행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자, 뭐 하도록요? 그 회사들이 proactively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요. 다시 첫 번째. 자, manage network capacity. 네트워크 용량 관리와 drive network automation. 네, 네트워크 자동화를 이끄는 것과 그리고 자, resolve issues faster.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deliver superior service. 자, 우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통신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요 5G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멋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주고 빠르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14번째 인공지능이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Content Delivery,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자, AI's role,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In delivering content,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역할이요. 뭘 통해서? 자, through news sites and social media. 뉴스 사이트와 SNS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역할은요. 자, is steadily, 꾸준히 shaping,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요? what,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what people, social groups, and even countries think and believe. 자, 사람들이나 사회 집단이나 심지어 국가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자,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한다, 즉 바꿔놓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in turn, 결과적으로 has fundamental impact, 아주 근본적인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요? On market behavior, 시장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시장의 행동이 자, which가 앞에 있는 market behavior를 받아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시장의 행동이 transforms, 자, 바꿔놓습니다. The businesses, 기업들을 바꿔놔요. 시장이 바뀌니까 기업도 바뀌겠죠. 거기에 적응하고 맞춰야 되니까요. 자, 어떤 기업을 바꿔놓냐면 they serve the market, 그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바꿔놓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serve는 동사로 serve가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다. 어디에 서비스를 제공하다의 뜻이 있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역할은요. 자, 뉴스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자, 사람들과 사회 집단과 그리고 심지어 국가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까지 꾸준히 형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시장의 행동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바뀌면 그것은 또다시 기업을 바꿔놓는 게 돼요. 자, 어떤 기업이요? 그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 컨텐츠 전달의 역할이 있다. 자, 15번째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부분, activity monitoring, 어떤 활동을 감독한다, 감시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봅시다. So much data is being generated every day that 이랬는데 우리 자, 엄청 많이 문법 시간에 강조받았죠?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So that 이러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결과부사절이다 라고 하죠. 앞에 매우 뭐뭐해서가 나오고 뒤에 그 결과 뭐뭐하다. 그래서 결과부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너무 많은 데이터가 is being generated. 자, 생성이 되고 있어서 generate, 발생시키다, 생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 being, pp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진행수동이라고 해서 뭐뭐 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생성되는 중이다.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어서 매일매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성되고 있어서 그래서 자, finding outliers 이상치를 찾아내는 것은 outlier 이라면 우리 통계치에서 이상한 값들을 말해요. 자, 이상한 값들을 찾아내는 것이 has been mostly delegated. 자, 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AI 도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네요. 자, delegate 이러면 위임하다. 위임이 뭡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내가 할 일을 자, 남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있게끔. 그게 위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데 have been pp 이러면 우리 오늘 지금 두 가지 자, 본의 아니게 좀 어려운 수동태의 시제가 나오고 있죠. 비빙 pp 이러면 진행 수동태 뭐뭐 되는 중이다 였고요. 됐나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have been pp 이거는 3인칭 단수니까 해세 형태로 들어갔지만 어쨌든 have been pp 이러면 얘는 자, 완료 수동이라서 완료 수동은 뭐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되었다. 자, 깊게 들어가면 또 더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뭐 이제 현재 완료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계속에 가까운데 지금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임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현재 완료 용법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라서 뭐뭐 되었다라는 의미로 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문법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고 있어서 통계적 이상값들을 찾아내는 것이 has been mostly delegated. 자, 대부분 위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도구들한테요. 됐나요? 자,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입니다. For finding inappropriate content. 자, on social network. 이 SNS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나 또 뭐를 찾아내는 것? 첫 번째 부적절한 내용을 SNS에서 찾아내는 것이나 두 번째 odd transactions at your bank. 자, 너의 은행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것이나 그리고 심지어 unusual activity in your login history. 너의 로그인 역사, 즉 네가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흔적들 중에서 자, 특이한 비정상적인 활동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네,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상값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죠? 그 이상값들의 지금 예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값들을 찾아내는 게 인공지능 몫으로 위임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바로 뭡니까? 네,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부적절한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너의 은행에 남아있는 이상한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로그인 기록에 있는 내 비정상적인 활동 이런 것들 이상치들을 인공지능이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렇게 찾아내는 게 바로 모니터링, 감시가 되는 거겠죠. 자, humans can learn enough. 인간은 충분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요. 뭐 할 만큼요? To recognize, 자, 알아볼 만큼요. 뭘 알아봐? That you did something unusual. 네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볼 만큼 충분히 너에 대해서 배울 수는 없어. 그지?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낱낱이 알 수 있겠어?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시간이면 뭐를 하고 있고 이 시간이면 뭐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글씨를 쓸 때 꼭 여기 기억자는 이렇게 쓰고 이런 모든 세세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인공지능은요, can quickly raise the flag. 빠르게 깃발을 들어준대요.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죠? For another system to automatically handle. 자, 이상값이 발견되면 빠르게 이렇게 경고하는 깃발을 들어줘서 또 다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어떻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행동을 또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감시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서 자, 이상치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로 위임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들한테.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값들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고 했어요. 부적절한 내용을 SNS에서 찾아내는 거나 또는 은행에서 이상한 거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또 자, 이 로그인 기록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라면 충분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요. 자, 당신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아볼 만큼 당신을 낱낱이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인공지능은 빠르게 깃발을 들어서 경고해줘서 다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방금 해킹한 것 같아. 또 방금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한 것 같아 라고 빠르게 경고를 해줘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뭐 회사에 바로 연락이 가가지고 그 이상한 거를 뭐 이제 차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른 시스템이 개입할 수 있게끔 경고를 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친 부분 16번째죠. Personalized Marketing이라고 했는데 우리 Personalize라고 하면 개인화하다 로 알고 있죠. 조금 더 이제 착 이해가 되게끔 말하자면 맞춘다는 거죠. 사람한테. 그래서 맞춤 마케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개개의 소비자한테 맞춰가지고 적절한 형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are signed up, 가입이 되어 있대요. 어디에? 자, with one or more retail, 하나 이상의 소매상 또는 the subscription-based companies, 자, 구독 중심의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파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아니면 쿠팡같이 쿠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말했어요. 자, 쿠팡 같은 이런 구독 기반의 회사들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generally 일반적으로 people do not know,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that these companies, 이런 회사들이 앞에 나온 이런 회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회사들이 score, 자, 수치를 매긴다는 걸 알지 못해요. Every customer, 모든 소비자의 수치를 매긴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Based on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에 기반해서요. 자, 어떤 수치냐면 including transaction, 거래, 그리고 interaction, 상호작용, 그리고 engagement, 참여죠. with the brand, 자, 그 브랜드에서 있었던 거래나 자, 그 브랜드와 했던 상호작용, 그리고 그 브랜드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소비자들의 값을 매긴다라는 걸 알지 못한대요. 자, across all touch points, 모든 접점에 있어서요. 있나요? 자, 네, 지난번에 우리 인공지능이 하는 영향을 끼쳤던 역할 중에 이런 거 기억나요, 혹시? 자, consumer profiling,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소비자가 다이어트 카페라떼 먹기만 하면 그 소비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을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상품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 집 근처 물류센터에 준비를 해놨다가 자, 이미 딱 준비가 되어 있다가 주문 누르자마자 이렇게 바로 배송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아요. 네, 소비자가 한 번만 주문을 해도 그 사람의 그런 주문 내역 같은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this score, 이러한 기록은 자, is updated,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일매일요. 그리고 and used, 사용이 돼요. to approach customers, 자, 소비자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in a targeted manner, 이 목표된 방식으로요. 자, 그리고 deliver personalized offers, 네. 자, 이 맞춤형 상품 제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또 맞춤형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B 플러스 PP 수동태에서 얘가 첫 번째였고 and 다음에 두 번째여서 제가 방금 전같이 해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기록은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되고 그리고 사용이 된다. 자, 소비자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목표된 방식으로요. 됐나요? 자, 목표된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맞춤형 상품 제공과 그리고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리 중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소매상과 구독 기반의 회사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모든 소비자의 수치를 매긴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들의 데이터에 근거해서요. 어떤 데이터냐면 거래 내역, 상호작용 내역, 참여 내역이죠. 그 브랜드와 했던요. 모든 접점에서, 그러니까 그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소비자의 값을 매긴다, 소비자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사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된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접근하고 그리고 또 맞춤형 상품 제공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로 공유해 드릴 이 포브스 경제지를 읽고 쓴 기록 일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날짜를 썼고요. 기사 제목은 있는 그대로 써주면 좋은데 우리가 영자 신문을 읽은 거기 때문에 영어 제목 그대로 써주고 또 해석까지 써주면 좋겠죠? 기사 전체의 주제는 인공지능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에서 현대 경제 활동을 변모시키고 있더라.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내용이 요약하기 너무 좋게 사실 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러면 우리 친구들이 요약을 막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소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봤던 1번부터 16번까지 오늘 살펴봤던 건 특히 이 부분이었죠. 네트워크 용량 관리와 컨텐츠 전달과 활동, 감독과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 이거를 오늘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전체 일지에서 정리할 거라 제가 13번부터 16번까지는 따로 정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쭉 이어서 해온 16가지 이렇게 타이틀만 정리해도 인공지능에 영향을 끼쳤던 부분 요약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막 형광펜도 쳐져 있죠? 이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16가지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에 속한다,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나 이 피싱을 탐지하는 거나 사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해커들의 수상한 활동을 탐지해 준다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을 하려면 소비자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16번 항목에서도 우리 소비자에 대해서 스코어, 수치를 기록해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데일리, 매일매일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정보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컨슈머 프로파일링이나 퍼스널라이즈드 마케팅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상값들을 감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상한 거를 다 이렇게 골라낸다고 했죠. 그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부도덕한 활동, 뭔가 규율을 어기는 활동 같은 것을 감지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Employee Empowerment, 직원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뭘 통해서요? 네, 직무 능력 훈련을 통해서요. 그래서 직원들이 점점 더 직무 능력이 올라가니까 많은 권한을 갖게 되고 좀 더 주체적으로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더라. 9번, 10번 사실상 같은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요렇게 노트를 정리해서 가신다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건 뭐야? 형광펜 쳤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면 좋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같은 색깔로 표시해 봤어요. 이러면 단순히 글을 읽은 것뿐만 아니라 조금 그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 요약했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이 기사를 읽고 너는 궁금한 게 없었니?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궁금증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은 역할을 수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먼 미래에 가능할 줄 알았던 일들이 이미 내가 상상했던 정도를 초월해서 실현될 만큼 기술이 발전해서 좋긴 한데 어때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대에 앞으로는 더 할 텐데, 내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아가면 더 할 텐데, 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을 차별화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건 진짜 뭐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고 끝나면 진짜 궁금했던 게 아니죠? 자, 어떻게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해결 과정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에이트라는 책이죠. 그죠? 네. 자, 우리 학원 학생들만 보는 이런 영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가 무슨 홍보 비슷한 것도 하는 건데요. 자, 홍보는 아니고, 네.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막 심도 있게 다뤄갖고 화제가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읽고 궁금증을 해결했다라고 해야겠죠? 내가 궁금했던 것을 중점으로 다룬 이지성 작가의 저서 에이트를 읽고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될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 인류 사회는 이 책에 언급된 말이죠. 자, 책에 언급된 말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말을 한마디 해주면 좋죠. 그죠? 항상 독서를 했다고 이제 생기부에 기재를 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 용어,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언급한 다른 작가 같은 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뉠 것이며, 선진국들은 전자, 즉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리는 계급에 속하는 국민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책에 써 있는 말이에요. 자, 인류가요, 반으로 나뉘어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층이 생길 거고요. 다수겠죠, 사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리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전자는 좀 이렇게 지배를 받는 쪽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기계한테 대체된다니.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렇게 기계한테 대체되지 않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네, 뭐 사회 체제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진국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나를 살펴본 다음에 조금 우리 스스로한테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권고되는 것들이 인간 고유의 능력을 잘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능력인 철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한테 봉사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노인이 아닌, 자, 타인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기여하는 것, 두잉. 자, 이런 덕목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언급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 또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전환하고, 즉 창의적인 사고, 철학적 사고를 하고, 또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내가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책에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이런 입시 체계 덕분에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사실 되게 좋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지 않으면 이 책을 이렇게 막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같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도움이 돼요. 저한테도. 우리의 삶에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제 뭐 천재들 있죠. 뭐 천재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났기 때문에 천재가 된 거예요. 그런 천재적인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 친구, 그리고 나의 지인들과 모여가지고 너 그거 봤어? 너 그거 재밌지 않던? 막 이렇게 해서 막 수다 떨고 이런 공감 능력이 아니고, 인류라는 우리 전체 공동체 있죠. 이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더 질병에 고통받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인류에 대한 공감 능력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깊이 감정을 이입하다 보니까 우리 인류의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비참하지 않게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공감이 깊어지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연구를 수행하고, 그래서 과학적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인공지능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죠. 그 문제의식은 어디서 나온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영역은 인공지능이 하는 거일지라도 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구 자체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독서 엄청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독서를 통해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항상 궁금증은요, 추가적인 독서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독서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제 거기에 양념처럼 뭐 추가로 테드 영상 같은 거 찾아봤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 나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과 이제 토론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학생으로서 근본적인 이 연구 자세는요,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봤던 용어들이 있어요. 컴퓨터, 뭐 경제와 관련된 용어였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찾아봐야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 되게 이제 요즘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플랫폼 규제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이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게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예를 들었었죠. 그죠? 카카오톡 이런 것도 플랫폼이었죠. 자, 또는 상품 거래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있습니까? 또 vertical이란 단어가 수직이란 뜻 말고 업종이란 단어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vertical marketplace라고 하면 수직적 시장, 즉 업종별 시장을 의미하고요. 자, 전자, 패션, 화학, 철강, 조선 등 업종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자, vertical marketplace라고 하고, 자, 반대 개념인 수평적 시장은 여러 가지 업종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하나의 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 로우 코드라고 하면 코딩이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 때 쓰는 이제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였잖아요. 그것이 로우니까 조금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코딩 과정을 단순화해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개발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거의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캔바라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로우 코드 플랫폼, 우리 기사에서 언급됐던 로우 코드 플랫폼의 예시입니다. 이 캔바라고 하는 곳은요, 웹사이트이자 플랫폼이죠. 그것은 이제 디자인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우리 생기부 세특에 기록할 수 있는 이제 포브스지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 봤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요약도 해 봤는데요. 네, 1년에 이제 한 그래도 3개 전후로 꾸준하게만 해줘도 뭐 포브스지, 테드 또는 뭐 원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줘도 영어 세특에 올리기에는 되게 이제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추가적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 이 생기부 세특 관리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